개장 전 75분 오늘장을 움직일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장 헤드라인으로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커진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 K바이오 미래 성장 동력입니다. 양시장 금리 인하 전망 속에 상승은 상승이었지만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에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죠. 이날도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두드러졌는데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좀 봐도요. 코스피가 한 주간 0.6% 오를 동안 코스닥은 1.8% 상승. 남은 불확실성 속 대형주보단 중소형주 장세가 계속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건데요.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단연 바이오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죠. 코스닥 지수 상승 기여도를 좀 보면요. 알테오젠 ABL바이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까지 뿐만 아니라 이날 피부 미용 모멘텀에 올랐던 LNC바이오 그리고 휴메딕스도 제약업종에 포함된다고 보면 10위의 SM을 빼고 1위부터 9위까지 제약주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자, 그래서 바이오주를 움직인 요인들은 무엇인가? 당연하게도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죠. 여기에 일정적인 모멘텀 그리고 금요일에는 정부의 육성 의지까지 더해지면서 섹터 전반에 훈기가 돌았고요. 개별 기업의 임상 그리고 실적 기대감 등도 훈기를 더했습니다. 자, 이 중 K바이오주를 밀어주겠다는 정부의 의지 이와 관련된 발표도 좀 짚어볼까요?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은요. K바이오 혁신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정부는요. 이에 맞춰 세계 10위권 바이오 수출국에 진입한 현 시점 5년 내에 글로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크게 보자면요. 수출 2배 확대에 블록버스터급 신약 3개 창출 그리고 임상시험 세계 3위 달성을 목표로 삼았고요. 이를 위해 바이오시밀러 허가 심사 기간 대폭 단축 등의 규제 혁신 등을 진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정책 모멘텀의 일정도 좀 확인을 해보면요. 9월을 시작으로 하반기에 여러 학회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9월 일정만 좀 간단하게 체크를 보면요. 현재 세계 폐암학회가 스페인 베르셀로나에서 진행 중이고요. 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등이 참가, 9월 15일에서 19일 열리는 유럽 당뇨병 학회 EASD에는 한미약품 D&D 파마텍의 데이터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 코스닥 대장 알테오젠을 두고는 9월 23일이 다가오고 있죠. 알테오젠 플랫폼을 사용한 머크의 키트루다 피아주 사용 FDA 승인 목표 일자가 바로 이날입니다. 미래에셋증권 9월 바이오주 투자 전략으로 지난 유럽연합과 미국의 협상으로 4월부터 섹터를 짓누르고 있던 의약품 관세 정책의 윤곽도 잡혔다며 정책 불확실성 완화와 금리 인하를 주목하라고 했는데요. 자, 금리 인하. 주말 사이에 나온 고용보고서로 더 확실해졌죠. 금리 인하 국면에서 바이오주들이 탄력성을 이어갈지 향후 함께 주시해보고요. 오늘장 초반 분위기 형성에는 앞서 언급한 미국 고용보고서가 영향을 주겠죠. 마켓 무버로 좀 체크를 해보면요. 우리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밤에 발표된 8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요. 이번에 2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7만 5천 명 수준인데 쇼크죠. 전월치도 수정이 있습니다. 7월 수치는 7만 9천 명으로 보시듯이 상향 조정됐으나 그 앞전에 6월 수치가 하향 조정이 되면서 결국 6월은 1만 3천 명 감소로 최종 확정, 팬데믹 이후의 첫 고용 감소고요. 6월에서 8월 3개월 평균도 2만 9천 건으로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실업률은 4.32%로 상승했습니다. 고용 둔화 국면에 진입했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 금리 선물 시장에는요. 동결 전망은 아예 사라졌고 보시듯이 B컷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이 재등장했습니다. 그리고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비농업 고용 수치 자체가 과장됐을 수도 있겠으나 실업률 자체가 올라간 건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했고요.
잭슨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에 방점을 찍었음에도 올해 금리 동결 전망을 고수하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용 보고서 발표 이후 9월과 12월에 각각 0.25%포인트 금리 인하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인하는 확실, 그 속도와 성격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 상황. 오늘 우리 시장 출발 분위기는요, 이 해석의 분위기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선제적 인하인가 혹은 이미 침체가 시작된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인가 이 둘 간의 줄다리기 속 힘이 빠지고 마감. 코스피 야간 선물은 보시듯이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죠. 즉, 장 초반에는 이번 주 미국 8월 CPI 전망까지 고려한 탐색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 가운데 오늘도 종목 섹터 단에서의 개별 모멘텀이 더 부각될 가능성 주시해 보시죠. 그럼 금요일 애프터마켓 특징주는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마감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현대차증권과 바이오노트가 상승률 가장 높은 상승률 보인 가운데 아시아나 IDT는 233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의 두 번째 IT 아웃소싱 서비스 계약 체결을 알렸습니다. 이 매출액 대비 11% 규모로 인공지능 모델 성능 관리 솔루션 포트폴리오 강화에 나섰고요. HD현대 인프라코어는 거래량이 가장 많았는데요. 합병을 통한 본격 성장이 기대된다는 신한투자증권의 리포트 내용 소화하면서 메인마켓에서의 강세 이어갔습니다. 솔브레인 홀디스 애프터마켓에서 13%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미국 자회사가 6천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하고 새로운 법인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급등세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징주를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 밖에 솔브레인 홀딩스도 같이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의료기기 기업들도 활약했는데요. 오스테오닉도 해외 수출 확대 전망 나오면서 상승세 밀어 올려면서 2.2% 상승했습니다.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휴메딕스와 케어젠 같은 바이오 섹터들이 상승했다가 하락세 보인 가운데 이 ITM 반도체와 미코와 같은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소폭 떨어졌고요. 포바이폰은 298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하며 16% 넘는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특징주 오늘장 대비해 보시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회사인 미국 아크다이어그 노스틱스 지분을 약 6,069억 원 규모로 매각한다고 공시한 자 13% 급등하며 지난주 마무리했습니다. 네, 자기 자본의 40%가 넘는 큰 규모입니다. 매각 목적은 유동성 확보와 경영성 효율성 제고라고 밝혔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과정에서 현금만 확보한 것이 아니라 일부인 849억 원을 현물 출자해서 아르테미스 조인트 벤처 지분의 40% 새로 확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에 투자자들은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과 함께 신규 합작법인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프리마켓에서의 흐름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또 포바이폰은 16% 급락했습니다.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사인데요. 장마감호 회사가 28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했습니다.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로 신주수는 약 310만 주, 예정 발행가액은 9,630원인데요. 이 유증 소식을 전해지자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가 희석되고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주가 하방 압력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투자자들은 지금 자금 조달 자체보다는 주주 가치 희석 리스크를 우려하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애프터마켓 특징주 안혜수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증시 모닝 브리핑, 오늘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먼저 솔브레인 홀딩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자회사 지분 매각 공시가 좀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짚어주시죠. 네, 시간으로 그 다이어그노틱스라고 하는 회사 지분을 6,069억에 이제 매각한다라고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요. 공식적으로는 자기 자본의 40.7%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솔브레인 홀딩스의 시가총액이 8천억 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규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좀 크게 반응을 한 것 같고요. 또 이 가운데 804억은 아르테미스 홀딩스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출자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제가 좀 자료를 뒤져보니까 이 아르테미스 JV라고 하는 회사는 그 델라웨어 주의 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설립은 됐는데 아직 자본금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제 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회사고 어떤 성격이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와 봐야 할 것 같고요. 6,069억이 전액 현금으로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거기서 물론 804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겠지만은 거기에서도 이제 이 순운전자본이랑 거래 비용, 그다음에 이제 부채 이런 것들을 차감한 금액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들어오는 금액은 이거보다 작을 거지만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실제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시가총액이 8천억대인데 6천억대라고 하면 엄청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당연히 주가는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회사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슨 뭐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마련된 돈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도 관전 포인트로 두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바이포도 함께 확인을 해봐야겠죠. 하락률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298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매출은 나오는 회사인데 이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0억 이상의 이제 적자가 발생이 된 회사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증자 가능성이 예견이 됐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런 주식들의 특징이 주가가 어떤 특이한 케이스에 의해서 급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4월 달 이후로 대선 테마주로 좀 부각이 돼가지고 급등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이 올랐을 때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특히 코스닥의 벤처로 이제 상장이 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익을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유동성을 항상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동사가 올해 지금 적자 폭은 줄어들었는데 매출이 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회사의 앞을 보시려고 그러면은 향후에 증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떤 기업의 성장과 관련돼 있는 그림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를 좀 지켜보시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있어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확인하고 유동성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일장 핫했던 섹터에서 이슈 찾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박정훈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슈픽 박정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을 움직인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로봇주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쿠팡이 AI 퍼스트 전략을 내세우면서 물류 자동화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란 봉투법의 시행 가능성이 커지자 기업들의 로봇 자동화 수요가 커질 거라는 전망이 분명해진 건데요. 쿠팡은 올해 상반기에만 5억 3,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50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이렇게 급증을 한 건데요. 게다가 내년까지 전국 9개 풀필먼트 센터에 3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데 상당 부분이 AI와 로봇 등 첨단 자동화 기반 시설에 투입될 예정인 점이 로봇주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김범석 쿠팡 회장은 지난해 자동화 물류 인프라 비중을 2배로 늘렸지만 아직 10%대 초반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주요 거점 센터의 자동화율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런 흐름은 곧바로 로봇 산업의 전반의 수요 확대와 연결될 전망입니다.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엔터 4사의 8월 글로벌 음원 청취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증권가 역시 엔터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지난 금요일에 SM이 2.8% 올라서면서 14만 원 선을 탈환했고요. 하이브와 YG플러스, JYP 엔터테인먼트 모두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면 지난 8월에 국내 4사 엔터의 스포티파이 월 청취자 수가 2억 5,80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2억 명이었던 게 1년 사이에 거의 30% 늘어난 겁니다. IBK 투자증권은 K-팝 데몬헌터스의 흥행,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 효과까지 더해지는 등 엔터 산업 전반에 지속 가능한 성장 모멘텀이 형성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더 자세한 전망은 이어지는 분석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슈픽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이슈픽 분석과 함께 자세히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의 AI 퍼스트 전략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물류 현장의 AI와 자동화 로봇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관련해서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이 로봇 투자 확대는 사실 쿠팡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물류회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미 글로벌하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나 DHL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로봇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외사들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인구 감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번 노란봉투법 이슈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 근로 환경이 좀 척박한 지역 같은 영역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의 활용 가능성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물류 로봇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 산업에 있어 가지고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딜레마는 사실 있기 때문에 이쪽 로봇 관련된 쪽을 보신다고 하면은 좀 네임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대기업하고 협업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셔가지고 그쪽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결국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확장해서 보신다 그러면 결국 미국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까지 부각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옥석 가리기에 있어서는 대기업과 관련된 종목을 주목해보자 이런 의견 들어봤습니다. 엔터주로 좀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엔터사사의 지난달 음원 청취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엔터주 상승세 속에서 한한령 변수를 좀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좀 해제 기대감이 컸는데 다시 또 이게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했었던 게 이제 군산항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슬슬 부각이 됐었거든요. 이제 그게 아무래도 중국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이슈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엔터 쪽이 사실 조금 찝찝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정상회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었지만은 이제 한미 간의 어떤 조선업 협력과 관련돼 있는 얘기들이 구체화될수록 이제 슬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가 좀 부각되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실제로 우리나라 국내 아이돌 그룹 하나가 이제 공연을 진행하려다가 중단이 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열어놓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이 10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 전후까지 중국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걸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엔터 산업 자체가 지금 중국 때문에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글로벌하게 우리 기업들이 또는 우리 아이돌들이 지금 잘 해가면서 지금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라고 하는 거는 좀 누적된 그동안에 좀 관습적인 어떤 변수이긴 한데 그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됐었던 게 좀 꺼지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저는 좀 눌림이 왔을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말 10월 중에는 어느 정도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증시모닝 브리핑 오늘은 IM증권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